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팀 최광식입니다. 대표님, 우리 광고의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고 계신가요? 혹시 광고를 하더라도 경쟁사들과 차별점 없이 광고를 하고 계신지 않는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브랜드만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브랜드 마케팅 전략. 일반 대표님이나 광고주님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쉽게 말해서 나이키의 Just Do It 아니면 에이스침대의 침대는 과학입니다 와 같은 우리 브랜드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 내 브랜드를 포지셔닝하고 그리고 경쟁사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아이덴티티와 고객 찐팬들을 만드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 대표님들이나 클라이언트님 분들보다는 인하우스적인 부분, 마케터들의 인하우스 부분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케터 분들이나 인하우스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대표님들도 나 이제 마케팅 매체 정도 세팅하는 정도 식은 죽 먹기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할 만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면, 지금 제가 장표를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리고 분석, 시각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근거해서 의사,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를 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이라 한다면 뭐 시장조사, 우리 브랜드의 강점, 고객 타깃들의 특징이나 연령, 성별, 오디언스, 뭐 노출 지면 어떤 지면을 활용해야 되고 뭐 구매 고려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채널에서 고객들이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분석, 해석, 시각화, 데이터 가공, 데이터 실제로 집행한 다음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를 먼저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 환경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제품 서비스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 브랜드의 강점이라든지 우리 제품이 어떤 포인트에서 고객들한테 먹히게 되는지, 고객 타깃들이 어떤 포인트들에서 구매를 일어나게 만들고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경쟁 환경 이해하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 내 상황이 어떠한지, 경쟁사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타깃 고객 설정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 타깃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채널 선정 같은 경우는 고객 타깃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 채널에서 이 마케팅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고객 여정 그려보기 같은 경우도 이제 채널 선정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뭐 인스타나 뭐 네이버 뭐 이런 매체에서 정보를 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 뭐 고려하기, 뭐 홈페이지 방문하기로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이 구매 여정을 어떻게 좀 그려보았을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입돼서 어떠한 전략으로 고객들을 낚아채서 유입시켜야 되겠다라는 전략들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브랜드의 A부터 Z까지 전부 다 관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브랜드의 브랜딩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브랜드 메시지, 고객 타깃들의 특징이나 행동에 맞게 다시 재설정하고 시장 내 포지션이 유리하게 잡아서 그에 맞게 마케팅 매체를 선정하고 또 매체에서 그렇게 전략을 따라서 운영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뭐가 좋으냐? 시장 내 우리 브랜드의 강점과 그리고 브랜드의 브랜딩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 전략대로 가기 때문에 일반 경쟁사들과는 다르게 차별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프랭크버거라는 브랜드에 제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브랜드 마케팅 전략부터 진행을 하여서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브랜드의 강점과 그리고 브랜드의 컨셉이나 아니면 우리 브랜드의 그런 브랜딩 메시지 같은 거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랭크버거 들어가고요. 그때 제가 제안할 당시에 창업 DB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수제버거 매장수 1위, 판매량 1위라는 포인트들, 그리고 여기 압도적인 브랜드 경쟁력, 시장 내 우리가 선점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 딱 봐도 가장 자신감이 넘치죠. 네, 그리고 압도적 면적당 매출액 1위,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브랜드 메시지나 브랜드 기업 소개, 이런 거를 보시면 우리 프랭크 버거가 어떻게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 브랜드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좋구나, 그리고 고객 타깃들은 이런 특징들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브랜드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 포인트들을 강조해서 어떠한 컨셉과 브랜드 메시지와 브랜딩을 정하고 시장 내 어떤 포지션으로 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랭크버거 마케팅 제안서로 나갔었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중요한 그런 문서가 되겠죠. 제안 내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라든지 숫자적인 그런 데이터들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 좀 가렸으니까 좀 볼 수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은 아까 보셨다시피 프랭크버거는 굉장히 자신감이 만만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창업 감속세 속에서도 수제버거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최하위 매출부터 재료 원가까지 진짜를 보여줍니다 라는 단어로 속까지 프랭크하게 라고 조금 좀 위트 있게 정해보았어요. 프랭크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솔직함, 진솔함 이런 단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솔직하게 매장 최하위 매출 순위부터 공개하자. 왜냐면 우리는 솔직하고 우리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매장 최하위 매장인데도 매출이 요 정도 내고 있다. 평균적인 창업 그런 매장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컨셉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컨셉인데요. 대한민국 수제버거 1위, 반복 가맹점, 월 매출 1억 8천 달성. 그래서 근거 있는 자신감,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라는 포인트를 또 살려서 성공하지 못할 프랭크라면 프랜차이즈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조금 또 위트 있게 좀 재밌게 또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이것도 자신감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화인데 프랭크버거니까 프랜차이즈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더 가볍고 좀 친근하게 다가간 그런 브랜드 컨셉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케팅 운영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운영 전략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나 컨셉, 시장 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를 따라서 마케팅 전략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고객 타겟들의 그런 구매 여정이라든지 특징에 따라서도 매체 선정, 그리고 어떤 소재를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달라지는,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프랭크버거 DA 문제점을 그러니까 실제 광고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광고 소재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프랭크버거 실제 소재였었는데요. 이 소재들이 다른 경쟁 업체들과 같다. 경쟁사인데 소재가 똑같다. 너네 시장 내에서 1위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선점을 하고 있으면서 왜 소재는 똑같이 하고 광고 똑같이 하고 있어? 라는 문제들을 제기했었고요. 프랭크버거 DA에 솔루션을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랜드 소재, 자극 소재, 안정적인 매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창업 성공 스토리, 인터뷰 형식이죠. 그 부분을 활용하고자 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렸었고, 특히 자극 소재, 아까 저희가 최초에 정했었던 브랜드 컨셉 있죠. 미친 자신감, 그리고 또 엄청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또 자극적인 소재를 정했습니다. 여기 미친 자신감, 성공하지 못할 프랭크면 프랜차이즈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속까지 프랭크한 내림차순 매장 매출 공개, 이런 포인트들을 소재단은 실제로 녹여서 우리 시장 내 브랜드 포지션도 같이 잡아가고 브랜딩과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별점을 잡아가는 소재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자극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고, 소재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조금 반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DA 브랜드 인지도와 노출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는 구글 PMX 광고와 메타 광고, 모비움, 당근 광고 매체를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인 매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쩌르르 나열시키거나 특징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매체를 왜 선정해야 되고 이 매체에 어떤 컨셉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피맥스 광고는 수익 소구, 그리고 메타는 뭐 B급, 그리고 모비오는 프리미엄, 그리고 당근, 뭐 초세분 지역 이런 포인트들로 키포인트들을 잡아서 들어가겠다, 컨셉을 잡아서 들어가겠다 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피맥스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영상과 이미지 등 다양한 소재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고효율적인 지명과 소재, 타겟들한테 계속 광고를 푸시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 지면도 뭐 구글 네트워크, 뭐 검색 광고, 뭐 유튜브 지메일 디스플레이로 가져가고, 뭐 창업, 뭐 소자본 창업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타겟들한테 다가가겠다 이런 포인트들을 녹여냈고요. 그리고 뭐 영상 중심으로는 뭐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가져가서 수익 소구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미지 중심도 뭐 썸네일 소구, 그리고 뭐 카피도 뭐 수익 소구가 컨셉이니까 수익을 얼마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살려서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B급 소재, B급 소재를 한다면 조금 친근한 그런 좀 유머가 섞여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자극적이다던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일반 정석적인 광고보다는 조금 더 위트 있고 재미있게 다가가자라는 부분들을 살렸었고요. 그리고 그 키포인트를 정해서 정보보다는 공감과 감성 반응을 중심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스토리 소비와 유입을 동시에 견인하고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자라는 포인트들을 살렸었습니다. 당근 광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역 광고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세분 지역이라는 키포인트로 잡아가지고 그 상권에 충분히 유망한지 고려하여 나아가서 동단위까지 지역 타겟팅 걸자라는 게 당근 매체 광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창업 관심이 높은 상권 지역이라든지 근린 상가, 오피스 밀집 지역이라든지 직장, 회사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뭐 한 50대, 뭐 60대 이런 타겟들이 되겠죠. 자본도 있고 이제 회사에서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창업을 해서 뭘 좀 뭐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타겟팅해서 들어가자라는 또 마케팅 전략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처럼 지역 기반 타겟팅 전략으로 직장 밀집 지역, 상가 밀집 지역, 반경 1km 내 정밀 타겟팅을 설정하고 동단위까지 설정하고, 그리고 뭐 전환 코드를 삽입해서 전환 캠페인에 뭐 잠재 고객 모집을 극대화하자. 그리고 직장인이니까 시간대별 노출 시간을 최적화해서 출근 전 6시에서 9시는 아침 시간 가맹점 창업 정보를 노출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대는 뭐 직장인 창업 고민에 대한 그런 타겟팅을 걸자. 그리고 시간대별 노출 최적화, 뭐 실제 점주 성공 사례 기반 스토리텔링 영상 소재를 활용하고, 뭐 실제로 뭐 창업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자, 실제 스토리처럼 형식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광고 소재 또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 뭐 7일에서 뭐 2주까지 광고의 성과를 데이터로 측정해보고, 그리고 그 소재가 고유 소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소재 효율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오프시키거나 아니면은 교체하는 식으로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광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자라는 전략을 또 제안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DA 광고 끝났으니까 SA 광고죠.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실제 DA, 뭐 메타, 뭐 구글 피맥스 광고, 뭐 무비온, 당근 이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 프랭크버거 창업에 대한 그런 브랜드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노출을 관심 있게 본 타겟들을 대상으로, 그 타겟들은 아마 네이버 검색창이나 구글 검색창에 프랭크버거 창업이나 프랭크버거 매장 창업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자, 전환으로 측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자라는 부분들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A 부분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어떤 키워드들에 따라서 광고 그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뭐 예를 들어 브랜드 키워드, 아니면 뭐 메인 키워드, 뭐 창업 메인 키워드, 창업 세부 키워드, 아니면 뭐 경쟁사 키워드, 또 뭐가 있을까? 지역별 키워드, 그리고 뭐 연령별 키워드, 그리고 자본별, 창업하는데 기본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자본별 키워드, 뭐 소자본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3천만 원 창업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을
정해서 그래서 그 키워드별로 그룹을 세분하게 나눠서 관리하자. 그리고 그 키워드들 중에서 실제 문의가 이어지고 전환이 이어지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따로 전환 그룹으로 집중 관리를 해서 문의와 전환을 극대화시키자. 이런 부분들로 또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 내용이 이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제 뭐 입찰가라든지 키워드의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뭐 최상순위에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키워드들은 뭐 중순위, 뭐 하순위에 노출시켜서 좀 더 데이터를 지켜보자. 그리고 성과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좀 반드시 꼭 챙겨가야 될 키워드 같은 경우는 하순위에 배치시켜서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져가되 입찰가는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라는 부분들로 등급별 또 키워드 입찰 순위를 정해서 가져가자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소재 또한 네이버 검색창이나 구글 검색창에 프랭크버거 창업이나 그런 키포인트들을 검색한 타겟들은 이미 니즈가 있다, 창업할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다 라는 그런 타겟들이기 때문에 브랜드 소재라든지 창업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소재단에 녹여서 진행하자. 그리고 창업하면은 우리가 고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이 높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창업할 때 가장 걱정이죠.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실패했을 때 어떠지? 어떻게 하지? 이런 포인트들의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없는 창업이라는 소재들로 구성해서 우리가 너네가 진짜로 창업했을 때 괜찮다, 우리랑 같이 해보자,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리스크도 없고 수익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로 좀 녹여서 진행하고자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약간 폭풍처럼 휘몰아치지 않았나요? 네,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 인하우스들이나 전문적인 마케터들이 하는 과정이고요. 브랜드에 진짜 죽이고 살리는 판가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케팅 대행을 넘어서서 진짜 실제 브랜드의 그런 미래와 현재 시점에 지금 집중해가지고 광고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말 지금 당장은 뭐 광고의 성과라든지 매출이 크게 늘진 않더라도 뭐 3년, 5년, 10년, 20년 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 하단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마케팅 문의를 맡기시거나 우리 브랜드 한번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마케팅 성과로 보답해드리고 브랜드 같이 한번 살려보시죠, 대표님.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 광고 컨설팅 팀 최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